네, 진행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사실 1차 방정식은 근을 구해내는 방법이 되게 단순한 게 1차 방정식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뭐 4x 빼기 8은 0이다. 0꼴의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이 0이면 방정식이면서 x의 값 또는 x의 근 또는 해를 구해내는 게 방정식인데 8 넘기고요. 4x는 8에서 x 앞에 있는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x는 2라는 근, 해, 값을 구해낼 수 있더라가 1차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는 2차식으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에서 근을 어떻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할 수 있죠.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이라면 그럼 이건 인수분해 되는 식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 도와줘. 그렇죠. x 빼기 1이랑 x 빼기 2는 0이다. 그럼 x의 값은 뭐거나 뭐다? 1이나 2다. 1 넣으면 0이다. 내지 2 넣으면 0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여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뭐 3x 제곱 빼기 8x 더하기 5가 0이다. 이렇게 주어졌대. 이렇게 주어졌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인수분해 될 수도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들면 근의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야지. 근의 공식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꼴에서 여기서 a로 묶어서 완전제곱식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단 a로 묶어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면 얘 반 a분의 b의 반이면 2a분의 b지. 2a분의 b의 반은 반의 제곱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먼저 넣어줘요. 반의 제곱입니다. 반 2a분의 b의 제곱을 넣었어요. 그런데 얘랑 곱한 거 빼기 4a분의 b 제곱만큼 생기는 거 빼야 되는데 c를 더하래. 뒤에 c는 더하게 돼 있잖아. 4a분의 4ac는 더하게 돼 있지? 맞아요? 4a분의 4ac는 더하게 돼 있는데 빼기니까 빼기 4ac 그래야 더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얘를 이항합니다. 오른쪽 0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이항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a 곱하기 완전제곱식 됐으니까 x 더하기 반 하면 뭐야? a분의 b의 제곱이지? 2a분의 b의 제곱. 맞아요. 반의 제곱이니까. 반 2a분의 b. 그래서 2a분의 b 전체의 제곱을 했어요. 됐죠? 그랬더니 얘 이항하는 거니까 4a분의 b제곱 빼기 4ac b제곱 빼기 4ac가 되고요. a 왼쪽으로 좀 뭐 해줘? 약분해주지. 약분하면 a 사라지면서 여기 제곱되거든? 맞지? 그럼 제곱을 풀어줄 거야. 제곱을 풀어줄 때는 루트가 들어가죠. 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x 더하기 2a분의 b라는 형태는 루트 들어가니까 2a분의 더하기 빼기 루트 b제곱 빼기 4ac로 묶이면서 나 x의 값만 구하고 싶어. 근 구하는 거니까. 그럼 빼기 2a분의 b로 이항을 하면 되더라. 그럼 x분의 2a 빼기 b 되면서 더하기 빼기 루트 b제곱 빼기 4ac 된다. 라는 것은 사실 빈칸 뚫기 문제에서 나올 법하지. 솔직히 우리는 그냥 이거 외우면 그만이야. 맞잖아. 그냥 외우면 그만이야. 2a분의 빼기 b 더하기 빼기 루트 b제곱 빼기 4ac. 그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을 뭐라 부르지?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판별식.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냐 아니면 중근이냐. 얘가 0이면 중근, 0보다 크면 두 개의 실근 이렇게 생긴지. 맞아요? 그러면 근의 공식 한번 돌려보자. x의 값은 2a분의니까 6분의 빼기 b 8 더하기 빼기 루트 b제곱은 얼마? 64죠. 네, 64 빼기 4h인데 4, 5, 20 곱하기 3이니까 20 곱하기 3이니까 잠깐 60인가? 빼기 60. 네, 맞죠? 4, 30 맞지? 그러면 루트 4는 2지. 루트 4는 2니까 6분의 8 더하기 2 해서 10 나오거나 내지는 6분의 8 빼기 2 해서 6 나와야겠지. 그럼 3분의 5거나 1이더라. 이런 얘기 되는 거죠. 해가 근이 값이. 됐죠? 됐죠? 사실은 인수분해 되는 식이야. 맞죠?
네. 자, 근해 공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짝수 공식도 배웠죠? 어휴, 근해 공식 자체가? 여기?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묶어줄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과정을 다시 알고 싶다는 거지? 좀 이따 제가 옆에서 해드릴게요. 과정 자체는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것에 관련된 얘기인데, 복잡한 2차 방정식을 풀이라는 것은 이건 대단 뭐 복잡한 게 아니야. 단순하게 일단 만들어라는 얘기거든. 분수면 분모가 통분돼서 없애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 소수면 10배든 100배든 해라. 그래가지고 만들어라. 그냥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근이 2개, D가 0이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근이 1개, 중근이고, D가 0보다 작으면 지금은 실근이 안 생기니까 0개라고 쓰지만 여름방학 때는 고등수학으로 넘어가야 돼. 그때는 보이지 않는 근이라고 해서 허근이라고 따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일단 0개. D가 0보다 작으면 일단 0개. 나중에 고등수학에서는 또 다른 근 2개 더 생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상 속에 imaginary number라는 근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과서 정복하기 넘어가서 일단 유형 4개를 먼저 풀어볼게요. 4개. 자, 다음에 근이 다음과 같다. 근해 공식 그냥 돌리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2x의 제곱 빼기 3x 빼기 1은 0. 근해 공식 쓸 건데 근은 몇 분의 2a분의니까 4분의 빼기 b 얼마? 빼기 b 3 더하기 빼기 루트 b제곱 얼마고요? 9 빼기 4ac니까 더하기 8인가? 더하기 8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들어 얼마인데? b는 17 뭘 구하라는 거지? 아, 얘가 a고 얘가 b래요. 그래서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냥 그런 얘기네요. 자, 두 번째 오른쪽이 대표형인가요? 네. 다음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건 정말 풀어 쓰라는 얘기야. 대단한 게 아니고 공통인 것도 없으니까 정말 풀어 써봐 이런 얘기거든. 자, 5 하고요. 가운데 풀었으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하고 더하기 7x. 오른쪽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몇 x제곱? 자, 2, 3은 6x제곱에다가 빼기 9 더하기 2니까 빼기 7x 빼기 3 이렇게 되지. 오른쪽으로 다 이항할 거예요. 근데 6x에서 5x제곱 빼게 돼 있으니까 몇 x제곱? x제곱이지. 자, 빼기 7 빼기 11 이번엔 더해지지. 맞아요? 빼기 10x가 더해지니까 더하기 10x니까 얼마? 더하기 3x 되겠죠? 맞아요? 빼기 10x가 더해져야지 이항되면. 맞아요? 네. 5 7x도 오른쪽 이항합니까? 빼기 7x 하면 빼기 4x 돼야 되겠네. 빼기 4x 되고요. 더하기 5는 이항하면 빼기 5니까 빼기 8. 이거 인수분해 되는 식이 아니지. 인수분해 되는 식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겨먹으면. 그치? 이렇게 생기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x는 2분의 얼마? 빼기 b. b가 지금 빼기 4예요. 빼기 b는 얼마야? 4 더하기 빼기 루트 b제곱 16 빼기 4ac 더하기 32 그러면 48이지. 48 인수분해하면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3인가? 맞죠? 4루트 3 16 3 맞잖아. 4루트 3 48 4루트 3 맞죠? 4루트 3 인수분해가 아니라 약분 하면 2 더하기 빼기 2부터 3 답이 없냐 왜? 아 있네. 아 예. 4번에 있었어요. 예. 왜? 이거 아니야? 맞잖아. 네. 왜? 뭐가 문제인데? 네. 자, 그 다음 3번. 자, 분수 형태 왼쪽과 오른쪽에 자,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분모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2와 3의 최소 공배수 얼마? 예? 6. 1은 최대 공약수. 네, 최소 공배수는 6이죠. 그 왼쪽에도 6 곱하고 오른쪽도 6 곱해라 이렇게 주는 거지. 왼쪽에다 6 곱하면은 3x 빼기 2 전체의 제곱이죠. 3x 빼기 2 전체의 제곱. 오른쪽에 6 곱하면 얼마예요? 2x제곱 바로 그냥 플러스 사인은 2x제곱 더하기 12 이렇게 되나요? 됐죠? 자, 왼쪽 풀었으면은 3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자, 전개하면 3x제곱 빼기 12x 더하기 12가 2x제곱 더하기 12. 일단 같은 거 없앨게요. 같은 거 없애고 2항 했더니 x제곱 빼기 12x는 0이지. 이 0인데 공통인수 뭘로 묶어? x로 묶어야지. 그러면 x 빼기 12가 0이니까 값이 답이 왜 안? 0 또는 12가 있네요. 네, 0 또는 12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7땡. 와, 여러분 아닙니다. 빠친코 같은 것들 보면은 777이 뜨면 엄청난 배당금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빠친코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돈을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 근데 따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일단 몇 배 해야 될 것 같아? 양쪽 다 몇 배? 100배. 100배 해주면 9x의 제곱 빼기 18x가 5니까 2항하면 빼기 5는 0 에서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맞지? 알파와 베타. 알파 값, 베타 값을 근데 각각 정말 구하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 맞지? 좀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생각해볼게. 여기 지금 9 곱하기 근을 알파, 근을 베타 이렇게 잡아내면 얘의 근이 알파와 베타 이렇게 잡아내면 이런 형태를 생각할 수 있대. 9x제곱 빼기 9 곱하기 안쪽이 전개를 9를 곱하기 전에 안쪽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맞니?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이렇게 잡히지. 맞지? 왜? 얘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생각을 먼저 한 거야. 얘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먼저 생각을 했어. 근의 형태, 그러니까 그 x가 근인데 걔의 근을 알파 베타를 아직 모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잡아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9 곱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생기죠. 9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아내면 생각해 봐봐. 얘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얘랑 같아야 되거든. x 앞에 있는 계수. x 앞에 있는 계수. 그럼 빼기 18은 뭐랑 같아야 돼? 빼기 9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알파 물고기랑 둘째를 더하면 빼기 a분의 b랑 같아요. 빼기 a분의 b. x제곱 앞에 있는 계수에 빼기 붙여서 빼기 a분의 b랑 같아요. 그럼 빼기 9분의 18이 되지. 빼기 9분의 18 얼마지? 2가 됩니다. 얘 2예요. 자, 그럼 얘랑 같은 것은 얘랑 같은 거지? 맞아? 9 알파 베타가 빼기 5랑 같거든? 9 알파 베타가 이렇게 주어져. 그럼 알파 베타는 몇 분의? 9분의 빼기 5가 되죠. 9분의 빼기 5.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서 만약에 4 알파 베타를 빼게 되면 얘는 원래 알파 제곱 가운데 2 알파 베타 그다음 베타 제곱이지. 근데 4 알파 베타를 빼게 되면 뭐랑 똑같아지냐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랑 같아지죠. 알파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되지?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얘가 얼마래 지금? 얘가 2야. 2를 제곱하면 얼마냐면 4죠. 4 빼기 4랑 얘랑 곱하래. 빼기 4랑 곱하면은 더하기 9분의 20 되지.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인데 일단 9분의 4, 9, 36 더하기 20이니까 56이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이면 나는 제곱을 알파 빼기 베타는 알파가 더 큰 수라니까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되지. 9분의 56 알파가 더 큰 숫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기 지금 맞죠? 근데 9라는 숫자는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56은 7, 8이 56 그러면 8은 일단 나가야 되고 2루트 뭐라고? 14 맞아요? 2 그런가? 그래 어쨌거나 자 2루트 14가 답이냐? 5번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선생님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봐봐 관계는 이거거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은 0에서 그냥 알파 베타가 얘의 근이라면 알파나 베타 두 개의 근이 얘의 근이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반드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게 생겨요. 빼기 a분의 b가 되어야 돼. 그래서 바로 알아내는 거야. 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빼기 9분의 빼기 18이니까 2구나. 다시 알파 베타는 a분의 c구나. 이렇게 알아내야 되니까 얘는 a분의 c 해서 빼기 9분의 5구나. 그런 다음에 얘만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간과도 다 생략하고 얘만 작성해주는 거야. 이걸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합니다. 근과 알파 베타라는 근과 얘네들 계수라고 하지. 계수의 관계. 지금 당장 나오는 거냐?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나오는 거 아니고 이거 인수분해 되는 식이었던지 아니면 근해공식 돌려가지고 두 개의 근을 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구하려면 나중에 고등수학에서 너희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렇게 해서 못 풀어. 걔네들은 근해 공식이 없거든 심지어. 여러분들 배우는 근해 공식, 근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은 2차 방정식으로 끝나요 고등수학에선. 그러니까 반드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름방학 때부터 이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근해 공식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부터 연습하면서 두 문제씩만 좀 풀어보고 그 뒤에 나가도록 할게요. 시작. 좋아요? 아까 했던 거 내가 다시 해줄게. 왜? 자, 781번 보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분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일단 왼쪽으로 좀 곱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공통 부분이 여기 뭐랑 뭐가 공통 부분이지? 2x 더하기 3이라는 부분이 공통 부분이죠. 근데 공통 부분만큼은 A라고 먼저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꿔 쓰면은 5분의 1A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A 하고요. 빼기 10분의 3인데 최소 공배수, 분모의 최소 공배수 얼마? 10이요. 자, 얘한테 그럼 10 곱하고 10 곱하고 10 곱하면 10 곱했으니까 2A 제곱. 그 다음은 5A. 그 다음은 빼기 3. 인수분해 바로 갈 수가 있나 이게? 2A 하고 A 하고 가운데가 지금 덧셈이기 때문에 3을 이쪽으로 주고요. 빼기 1을 이렇게 주면은 더하기 6A랑 빼기 A 때문에 더하기 5A 생기죠. 얘가 지금 얼마냐면 0이니까 A의 값은 뭐거나 2분의 1이거나 내지는 뭐다? 빼기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A라고 치워놨던 부분이 2x 더하기 3이죠? 네, 2x 더하기 3. 2x 더하기 3이라는 게 2분의 1일 때는 3 넘기면 2분의 1 빼기 2분의 6이니까 빼기 2분의 5 되지. 네, 빼기 2분의 5. 2x가 빼기 2분의 5면 x는 다시 2로 나눠서 빼기 4분의 5 하나 생겼고 다시 2x 더하기 3이 얼마라면? 그렇지. 빼기 3이라면 이항하면 빼기 6. x는 그렇지. 빼기 3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잡아내면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뭐 하라는 거야? 얘가 알파죠. 얘보단 크니까 얘한테 몇 배 하고 4배 하래. 얘한테 4배 하면 빼기 5 나오지. 얘는 그냥 베타니까 빼기 5 빼기 3 이니까 빼기 2더라. 이렇게 값을 내면 되는 거죠. 다시 785번 볼게요. 보기에 2차 방정식 중 근이 없다. 근이 있으려면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라는 부분이 자, 판별식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줄게. 자, 근해공식 쓰면은 x는 2a분의 빼기 b 더하기 빼기
루트 뭐예요? 루트 b제곱 빼기 4ac. 우리는 이 부분을 D라고 부릅니다. 판별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디스텀 어쩌고 하는 거지. D라는 것은 얘가 만약 0이라면 근이 얘가 0이면 이 A분의 빼기 B라는 이 근 하나밖에 안 생기지. 근이 하나야. 근이 하나를 뭐라 불러요? 중근이라고 불러요. 얘를 중근. 근이 몇 개? 근이 중첩돼서 한 개짜리를 중근이라고 부르고, D가 0보다 큰 수가 나타나면 2A분의 빼기 B 더하기 부분 빼기 부분 근이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근이 2개 생겨. 서로 다른 실근. 몇 개의 실근? 2개의 실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근이 없으려면 D가 0보다 어때면 돼? 작으면 돼. 지금 근이 없는 거 그거 싶은 거잖아. D라는 부분이 0보다 작으면 돼. 아, D가 0보다 작은 거 대체 뭘까? 다 B제곱 빼기 4S를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 기억은 B제곱이니까 77에 49 빼기 4AC 얼마? 예, 48 하면 0보다 크니까 2개의 실근이지. 니은 가자. 니은 제곱 B제곱 B제곱 4 빼기 4H는 8 0보다 작아요. 그럼 니은은 일단 다 근이 없어야 돼. 중등 과정에선. 알겠지? 아직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니은 되니까 니은 되고 디귿 갑시다. 디귿 갔더니 B제곱 얼마? B제곱 X 앞에 있는 것을 제곱 1 빼기 4AC 4, 2, 8 4, 5, 20 40 아니냐? 4, 2, 8 5, 40 네, 40 일단 0보다 작아요. 그럼 디귿도 되지. 리을 얼마? 77에 49 하고 4 더하기 24 어쨌거나 0보다 크네? 그러면 얘랑 얘밖에 안 돼. 니은이랑 디귿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반대로 이제 문제가 다음 중 그 실근이 2개인 것,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인 것을 골라라. 그러면 거꾸로 기억이랑 리을 골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중근에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자, 중근을 갖는다. D가 얼마다? D가 얼마다? 0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거 완전 제곱식이어야 무슨 근이야? 완전 제곱식이어야 중근이지. 일단 AC를 쓰세요. AC, A가 1, C가 2K 빼기 1 곱하면 2K 빼기 1이 뭐랑 같아야 되면 반의 제곱. X 앞에 있는 것의 반 얼마? 반하면 3이지. 3을 제곱하면 9랑 같으면 돼. 그럼 다시 말하면 2K는 얼마일 때? 10. 그럼 K는 얼마? 5일 때.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무조건 중근이거든?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이렇게 안 하고 B제곱, D 써도 돼. B제곱은 얼마예요? B제곱은 9지. 9 빼기 4AC 9 빼기 4AC 아 B제곱이니까 36이죠. 죄송합니다. 36 빼기 4 AC가 2K 빼기 1이지. 그러면 36 빼기 4니까 더하기 4 해서 40 빼기 8K가 0이어도 된다. 선생님 이게 더 어렵지 않나요? 저는 이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냥 AC는 반의 제곱과 같다. 이게 더 빠르거든 나는. 자 이렇게 하면은 K는 얼마? 이렇게 해서 5 이렇게 잡아내면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것도 사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추려낸 것 뿐이고 D를 써도 똑같은 거예요 식은 사실은. 나중에 2차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위아래로 이동했을 때 실근이 왜 X축과 만나서 두 개인지 같은지 안 만나는지를 설명하기 편한데 일단 K가 5인 거 알았으면 그 다음 또 다른 건 구하래. K한테 5 나오는 얘기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6X 10 빼기 1이니까 더하기 9는 완전 제곱식 뭐? X 더하기 3의 제곱. 다시 말해 X 얼마가 근? 빼기 3이 근. 얘가 알파죠. 알파랑 K. 얘를 더하면 2가 4번 이렇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793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뭐 해버렸어? 알려줘 버렸지. 그럼 근을
우리가 맨 처음에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냐면 최고차가 2차식의 개수가 지금 2로 시작하는 2차 방정식인데 2 하고요. x한테 지금 빼기 2분의 1 넣으면 0꼴 나오는 이런 식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x한테 뭐 넣으면 0이야? 3 넣으면 0이야.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a값 b값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맞지? 자, a값 b값 전개를 하려고 봤더니 2 하고요.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빼기 3x. 그럼 2분의 1 빼기 3이니까 2분의 3, 야 2분의 6 빼는 거지. 그럼 빼기 2분의 5x. 얘랑 곱하면 빼기 2분의 3. 한테 뭘 곱할 거냐면 맨 앞에 있는 2를 곱하게 돼 있죠. 2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결국에 x, 2x제곱 빼기 5x에다가 빼기 3. 이렇게 나오지. 그럼 a값 얼마고? 빼기 5고 b는 빼기 3이지. a에서 b를 빼래. 그런데 빼기 5 빼기 3이니까 빼기 2 됐죠? 근데 이걸 봐봐.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 아까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됩니다. 다시 볼게요. 지금 두 근의 합이 봐봐. 빼기 2분의 1이랑 3, 2분의 6 같은 걸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거든. 사실 지금 알파라는 근 두 개, 베타라는 근을 더한 거랑 똑같아. 얘가 알파, 얘가 베타의 입장이니까.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빼기 a분의 b를 하라고 배웠잖아? 빼기 a분의 b. 근데 여기서는 a가 2고요. b가 a야. b가 x 앞에 있는 개수가 b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빼기 a분의 b는 뭐가 되냐? 빼기 2분의 a 되지. 빼기 2분의 a가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면 2분의 5예요. 맞죠? 얘가 2분의 5예요. 2분의 5랑 2분의 빼기 a랑 같으려면 결국 a 값은 뭐랑 같아야 돼? 빼기 5랑 같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전개하는 것보다 이게 더 간단하다는 얘기죠. 다시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고 배웠잖아? 맞지? 두 근의 곱 두 개를 곱하면 얘랑 곱하면 얼마야? 빼기 2분의 3이지. 빼기 2분의 3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2. 얘가 A의 역할, C가 지금 B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2분의 B가 돼야 돼, 얘는. 얘가 2분의 B가 돼야 돼. 그럼 쭉 전개해서 봤더니 B는 얼마야 돼? 빼기 3이어야지. 이해돼요? B는 빼기 3.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전개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간결합니다. 이걸 다시 뭐라고 한다고?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고등학교 때는 설마 계속 이런 전개식의 계산력만 묻지는 않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또 다른 문제를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운이 안 좋아서 만약 신용고나 또 가림고나 이런 요즘 그 교육청 기출의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의 학교들 운이 안 좋아서기보다는 뭐 지원에 갈 수도 있지만 가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을 접하게 돼 있어. 어차피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근데 기초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일단 8번까지 하시고요. 과제는 여기 앞에까지 매스플랫으로 만든 거 지금 뽑아서 드리도록 할게요.